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팩토리얼에 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팩토리얼. 팩토리얼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원순열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팩토리얼은 쉬워요. 팩토리얼은 쉬운데, 그때 얘기했지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첫 번째 말했던 순열, 중복순열, 조합, 중복조합을 쓸 때와 팩토리얼을 쓸 때를 아이들이 잘 구분을 못해요. 학생들이 이걸 가장 구분을 못하거든.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팩토리얼을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팩토리얼은 뭐냐면 쉽게 설명을 해서 A, B, C, D, E라는 학생이 일렬로 나열을 하고 싶어.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다. 이게 바로 팩토리얼을 쓸 때입니다. 자, 팩토리얼은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있는 팩토리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때의 경우에서 어떻게 되겠어? 5팩 이렇게 되겠죠. 자, 5팩이라고 한다면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12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n팩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1까지 곱한 녀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팩토리얼이다 라고 한다면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게 뭐다? 팩토리얼이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A, B, C, D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알겠어. 근데 예를 들어서 A, A, B, C, D 이런 게 있어. 얘네들은 어떻게 나열하냐 라고 한다면, 먼저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2팩분의 5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2팩분의 5팩이냐면 왜 2팩분의 5팩이냐면 자, 아까 뭐라 그랬지? 5명을 나란다면 5팩이라 그랬어. 5팩. 5명을 나란다면 5팩이라 그랬는데 왜 2팩으로 나눠야 되냐? 쉽게 말해서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주는 거야. 왜냐? 내가 A를 A1이라 하고 이 A를 A2라고 한다면 A1, B, C, A2, D 이렇게 쓰는 거랑 A2, B, C, A1, D라고 쓰는 게 다르겠지. 근데 지금 A라는 녀석은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얘를 바꿔서 쓰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왜? 어차피 우리가 구할 거는 이러한 녀석이니까, 1, 2를 뺀 녀석들이니까 같은 A들끼리 일렬로 나열하는 그 경우의 수를 빼줘야 된다는 거야. 그만큼의 경우의 수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5팩을 2팩으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됐죠?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같은 것 있는 끼리 더 나눠주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원순열. 원순열은 보통 문제를 학교에서 어떻게 알려주냐면 n-1팩이라고 알려줘. 이게 n-1팩이라고. 근데 이게 조금 그래. 왜냐면 n-1팩이라고 한다면 다른 문제들이 조금 다르게 풀어야 되거든.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런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지. 5명이 삥 둘러 앉았을 때 5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쓰시오. 4팩 해서 24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근데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얘? 그럼 얘는 5팩인가요? 5팩에 120인가요? 아니에요. 얘는 세모로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풀면 망해. 5팩으로 하면 망하거든.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n-1팩이라는 것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또 알려줄 거예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원수열은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먼저 한 명을 앉혀라. 먼저 한 명을 앉혀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5명이야 똑같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한 명을 앉혀 5명 중에서 먼저 한 명을 앉혀요. 그러면 한 명을 앉힐 때 먼저 한 명을 여기다 앉힐 거야.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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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에 앉힐 건데 이때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생각을 해 보면 한 가지, 한 가지. 왜 한 가지일까? 원수열이잖아. 원수열의 특징이 뭐지? 돌려서 같은 녀석은 제거해 준다는 거거든. 근데 한 명이 앉을 때는 뭐야? 그 사람이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다 같은 자리라는 거지. 됐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1 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1 곱하기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1 곱하기 한 명을 앉혔어 그러면? 한 명을 앉혔어. 여기 앉혔다고 생각해 보자. 그다음 4명을 그냥 쫙 앉혀 버리는 거지. 그다음 4명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팩. 왜 그러냐면 한 명이 앉으면 그 순간 한 명이 앉은 순간부터는 얘는 원수열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왜냐? 한 명이 앉았잖아 지금. 한 명이 앉았기 때문에 이 자리랑 이 자리가 같은 자리가 아니야. 이 자리랑 저 자리랑 이 자리는 다 다른 자리야. 왜? 여기 앉는다는 얘기는 이 자리부터 왼쪽으로 한 칸, 이 자리는 왼쪽으로 2칸 혹은 오른쪽으로 3칸 이렇게 하나의 기준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4팩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얘도 어느 정도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자, 한 명을 먼저 앉아요. 마찬가지로. 자, 이때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총 몇 자리일까요? 이때도 한 자리일까? 아니야. 이때는 두 자리야. 왜 두 자리냐면 자, 한 자리, 그리고 두 자리, 그리고 세 자리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돌려봐요.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자리가 한 자리고 연두색으로 표시한 자리가 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앉은 자리가 한 자리, 연두색으로 앉은 자리가 한 자리야. 왜? 돌려보면 걔네들만 같은 자리거든. 그래서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총 몇 자리다? 이때는 총 두 자리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5자리는 기준이 저 파란색 자리에 한 명이 앉았기 때문에 기준이 생겨 버렸기 때문에 그냥 5팩 해 주면 돼요. 그냥 일렬로 쭉 나열할 때랑 경우의 수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얘는 5팩이 아니라는 거. 얘는 2 곱하기 5팩이라는 거. 그래서 원수열은 "먼저 한 명을 앉혀서 시작해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냥 원으로 돌려서 나오는 문제가 나왔어. 그냥 4팩 해서 풀어라. 5-1팩 해서 풀어라. 이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나왔을 때는 그냥 원에 앉을 때는 그냥 풀어주면 돼요. n-1팩 해서 풀어줘도 되는데 이렇게 약간 특이한 경우가 나와서 세모나 뭐 네모 이렇게 쪼끔 특이한 경우가 나오면 한 명을 먼저 앉혀서 해라. 그다음 마지막 이항 정리입니다. 이항 정리. 이항 정리는 뭐 이런 문제죠. a 플러스 b의 5제곱을 a 플러스 b의 5제곱에 이런 식을 전개할 때 a 플러스 b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다시 a 플러스 b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a세제곱 b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면 5C3이죠.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5C3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를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왜 그러냐면 자 a 플러스 b의 5제곱이라는 녀석을 내가 어떻게 전개하는 건지를 알려줄게. a 플러스 b 5제곱은 이렇게 전개하는 거야. a 플러스 b의 5제곱이라는 녀석은 a 플러스 b를 5번 곱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a 플러스 b라는 녀석에서 어떠한 항 하나, 여기서 어떠한 항 하나, 여기서 어떠한 항 하나, 여기서 항 하나, 여기서 항 하나가 나와서 이 녀석을 다 곱해서 a세제곱 b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치? 근데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해서 이거에 해당하는 모든 개수를 다 더한 녀석이
a세제곱 b의 제곱의 최종 계수가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 내가 한번 a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a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a 하나, 여기서 a 하나, 여기서 a 하나. 무슨 얘기냐면 a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저 5개의 a 플러스 b라는 녀석 중에서 3개라는 녀석이 a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데 자, 순서가 있을까요? 순서가 없지. 어차피 곱하는 거니까 순서가 없어. 그리고 중복 허용하는 거 아니지? 따로따로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5C3이다. 그래서 개수가 5C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항 정리는 저렇게 조합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라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 x-1의 4제곱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자, x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1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둘 다 한번 해보자. 자, x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자, 4개 중에서 x라는 녀석이 몇 번 나와야 돼? 3번 나와야 된다는 거야. 3번 곱하기 x가 3번 그리고 마이너스 1이 1번. 미안해요. x가 3번 x 세제곱이 아니라 x가 3번 마이너스 1이 1번. 됐죠? 그 다음에 혹은 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1이 마이너스 1이 몇 번 나왔죠? 1번 나왔죠. 4C1 4번 중에서 1번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번 x는 그러면 3번 나와야겠지. 그러면 어차피 식은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네, 똑같은 식이 나와요. 어차피 4C1이나 4C3이나 4C3이면 아까 얘기했던 NCR을 NCN-R로 빼준다면 그러니까 4C3을 4C1로 빼줄 수가 4C1로 하실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식은 똑같은 식이 나와요 결국엔. 여튼 저튼 너가 하나의 기준을 잡아서 x를 잡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잡든 해가지고 기준을 잡은 대로 조합을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경우의 수의 개념에 대한 포괄적 얘기를 잠깐 해줬어요. 사실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처음 보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를 처음 보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많은 부분을 빼고 넘어갔어. 그리고 또 내신에는 주로 출제가 되는데 수능에는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많이 뺐어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수능을 향해서 달려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그쪽 부분을 많이 뺐어요. 그래서 그냥 네, 한번 개념을 정리한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경우의 수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